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캘리포니아 버뱅크 상공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이 마치 거대한 유성처럼 밤하늘을 가르며 하강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시속 약 28,000km, 초당 8km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하며 뿜어낸 그 찬란한 빛은 보는 이들을 탄성을 자아내기 충분했습니다. 이번 귀환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바로 크루 11 미션의 안전한 복귀 때문입니다. 이번 미션은 국제우주정거장 역사상 최초 의무성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제나 키드먼, 마이클 핑키, 유이 키미야 그리고 올레그 플라토노프 4명의 우주비행사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일정보다 한 달 이상 일찍 지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승무원 중 한 명에게 발생한 심각한 건강 문제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샌디에이고 해안에 무사히 착수하며 전원 안전하게 복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는 나사와 스페이스X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와 자레드 아이작먼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처하는 이들의 능력은 우주 탐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수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금까지 총 19번의 유인 미션을 수행했는데 그 성공률이 놀랍게도 100%입니다. 나사의 표준 ISS 교대 미션 11회, 인스퍼레이션 4와 폴라리스 던과 같은 민간 미션 7회, 그리고 최근 스타라이너 구조를 위한 미션 1회까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특히 폴라리스 던을 통한 세계 최초의 민간인 우주 유연과 프람2 미션의 인류 최초 북극 궤도 비행 같은 기록들은 스페이스X가 단순히 운송수단을 넘어서 우주 역사를 새로 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스페이스X가 우주로 보낸 인원은 약 74명에 달하며 이것은 민간 기업으로서 압도적인 세계 1위의 기록입니다. 오는 2월 15일에 예정된 크루12 미션 역시 벌써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인공지능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상표국에서 매우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는데, 테슬라가 지난 12월 9일 테슬라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상표 2건을 전격 출원한 것입니다. 이 상표들은 과학기기 및 웹사이트 서비스라는 카테고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이름 등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테슬라는 작년 8월 중국 내 차량용 음성비서 이용 약관을 조용히 업데이트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바로 중국 로컬 거대 언어 모델을 테슬라 차량에게 통합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여기에는 바이트댄스의 두바오, 그리고 최근 전 세계 AI 시장을 뒤흔든 딥시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테슬라는 자체 모델인 XAI의 그록 대신 중국 로컬 모델을 택했을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현지 사용자의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중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가장 잘 이해하는 로컬 AI를 통해서 차량 내 음성 비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산이죠. 이제 테슬라 오너들은 차 안에서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목적지를 설정하고 음악을 고르며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 인텔리전스라는 상표는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 진정한 인공지능 모빌리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혁신 과제인 뉴럴링크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럴링크 첫 번째 인간 임상 환자인 놀란드 아르보가 전한 소식인데요. 그는 자신의 뇌에 심어진 임플란트가 마치 테슬라 자동차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된다고 밝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추가적인 수술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앱을 업데이트하듯 무선 OTA 방식으로 칩의 펌웨어를 수정하고 기능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임플란트 초기 단계에서 뇌와 연결된 전극 일부가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뉴럴링크 팀은 재수술하는 대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수정만으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오히려 성능을 더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놀란드는 전용 앱을 통해서 정기적인 새로운 기능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각만으로 체스를 두거나 게임을 즐기는 등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한번 설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똑똑해지고 정교해지는 뉴럴링크의 시스템은 테슬라의 FSD 업데이트 방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기 산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인 접근입니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경쟁도 뜨겁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선보인 전기식 아틀라스 로봇의 예상 가격이 공개되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2030년경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 판매가는 대당 13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9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프로토타입 제작 비용이 3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니 대폭 낮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에는 높은 벽이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목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 가격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2,700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로 맞추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현대차의 아틀라스보다 무려 5배에서 6배 저렴한 가격인데, 테슬라는 자동차 생산에서 쌓은 대량 양산 노하우와 자체 설계한 액추에이터, 배터리 기술을 총동원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물론 아틀라스는 현존하는 로봇 중 가장 뛰어난 운동 성능을 자랑하지만, 테슬라는 모든 가정과 공장에 보급될 수 있는 실용적인 가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왔을 때 결국 승자는 누가 더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움직임 속에 시장의 낙관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수장 캐시우드는 최근 향후 3년이 미국 증시의 황금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캐시우드는 현재 경제 상황을 스테로이드 맞은 레이거노믹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 레이건 정부 시절의 규제 완화, 세금 감면, 강력한 통화 정책이 경제 부흥을 이끌었듯 지금의 기술 혁명과 정책 기조가 시너지를 내어 유례없는 화랑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공학, 에너지 저장 기술 등의 융합이 생산성을 연간 4에서 6%를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혁신 기업들이 이 거대한 물결의 중심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에너지 및 정책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전례 없는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전력 경매를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약 150억 달러, 하나로 20조 원 규모의 새로운 발전 설비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일반 시민들의 전기료 부담이 가중될 위기에 처하자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기업들이 그 비용을 책임지게 하겠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일반 가정의 전기료 인상을 막고 생활비가 저렴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직책이기도 합니다. 테슬라 역시 에너지 사업부를 통해 메가팩 등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대규모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이슈는 시장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입니다. 현지 시간 1월 20일 화요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서 이 관세가 위헌 판결 받을 확률을 71%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도하며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관세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수많은 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특히 테슬라처럼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기업에게는 관세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정보 효율성 부서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테슬라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변동성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월 22일은 단순히 하루 일정이 아니라 향후 몇 년간의 미국 경제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 탐사,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에너지와 정책이 하나로 얽혀 거대한 문명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페이스X의 완벽한 우주기아는 인류의 활동 영역을 우주로 확장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AI와 로봇 기술은 지상에서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사법부의 판단은 이러한 기술 혁명을 어떤 환경 속에서 꽃을 피울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을 통해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려는 도전 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그려나가는 이 거대한 지도가 과연 우리를 어떤 미래로 안내할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주로서 우리가 이런 소식들에 환호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자라면 이제 냉정하게 숫자를 봐야 할 때입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의 성장이 가속화될수록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병목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조차 경고하고 나선 이 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월가에서 조용히 시작된 에너지 전쟁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3년 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가 발표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지구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니 망상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말이 된 현재 그 망상이 현실이 되다 못해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건 에너지 전쟁이죠.
아무리 비싼 AI 칩을 사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텍사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을 발사해서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화성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죠.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AI를 감당할 수 없다. 답은 우주 데이터 센터다. 지구에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지만 우주에는 24시간 365일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와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까? 결국 당장은 지구에 있는 전력망을 쥐어짜야 되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제가 확인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160% 폭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 번 할 때보다 챗 GPT한테 질문 한 번 할 때 전기가 무려 10배나 더 듭니다. 전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보고서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25년 12월에 발행된 미국 전력 신뢰성 평가서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개발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잠잠한데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PJM 지역이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뭘로 막느냐? 표를 보시면은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배터리죠.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 뿐입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전력당국 NERC가 최근 최고 등급인 레벨 3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 5천 메가와트,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증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정확하게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 메가팩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내부 구조도인데 중앙에 PCS 전력 변환 시스템이 보이시죠? 테슬라는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테슬라라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이 PCS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 핵심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부품이 없으면 전력 제어가 불가능해서 거대한 메가팩도 전원을 켤 수 없는 깡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칩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어도 이 기업의 칩을 안 주면은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일론 머스크조차도 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3년 전 엔비디아가 GPU 칩 하나로 세상을 먹었듯이 앞으로 3년은 이 전력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는 3년치가 꽉 찼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사람들이 전력주라고 하면은 변압기나 전선만 보지 정작 이 핵심 소재 기업은 모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가 아니라 확신만 있다면은 전력주 대장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 아직 테슬라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이고 자칫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뉴스 하나, 정부의 전력망 정책 발표 하나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정말 간절하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신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의 경고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라타셔야 되시는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더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AI 자율주행 성장을 챙기시면서 전력량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수주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의 나만의 AI와 에너지 슈퍼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